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7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고요. 그리고 오늘 취재기자 곽승규 기자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베일에 감춰 놓았던 우리 스트레이트의 새 MC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외로웠던 저의 옆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김효엽 에디터께서 이번 주부터 스트레이트 팀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민망하네요. 저희 PD께서 예. 새 진행자 공개한다는 예고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공개를 했을 때 네. 이 사람 이렇게 돼야 이게 무슨 공개 의미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구야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그거는 뭐 대부분의 그렇다고 해서 뭐 그전에 하셨던 네. 성장경 선배나 네. 조승원 선배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정말 시청자분들이 우리 김효엽 기자도 좀 더 가까워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저는 MBC에서만 계속 녹을 먹었네요. 한 25년 가까이 지금 돼 가고 있고 주로 뭐 사회부에 많이 있었고요. 편집부에도 많이 있었고. 이 스트레이트의 전신인 시사 매거진 2580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6년을 일했어요. 가장 많이 오래 일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낯설진 않은데 이 스트레이트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래요? 예. 이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뭐 2580이라는 프로그램은 뭐 트렌드, 고발, 여러 가지 미담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세 가지 아이템으로 이렇게 정갈하게 한 상 차림 먹는 그렇죠. 거라면 네. 스트레이트는 뭐 와 보니까 직화구이 같은 직화구이. 직화구이. 토마호크라고 하나요? 예, 그 토마호크. 고기 덩어리.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는 보통 이제 그 기자 한 명이 네. 한 24시간 정도 푹 구워가지고 네. 곰국 끓이듯이. 그렇죠. 느낌이 많이 예. 다르네요. 아니 오늘 또 이제 어쨌든 진행자로서 첫 녹화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쉽지 않죠. 이게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 게 이게 사실 스트레이트는 이미 궤도에 올라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세욱 팀장 필두로 기자들도 다 베테랑들이고 또 우리 허이루 아나운서 또 여러 명 옆에 진행자를 갈아가며 네. 지금 스트레이트계의 허참이 되겠습니다. 네. 터줏대감이시니까 이게 시사 사실- 전문 MC죠. 예. 나 정말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소리 없이 잘 올라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녹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기자들에 비해서 오늘 훨씬 훌륭한 녹화를 보여주셨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곽승규 기자가 또 오늘 아닌데 또 전반적으로 훌륭했어요. 오늘 뭐 생각보다 녹화도 빨리 생각보다 끝났고. 무난하게. 네. 그 지지난주 우리 진준이에 비하면 모든 게 양호했다. 근데 오늘 일단 우리 곽 기자가 저는 진짜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우리 흔히 기억하는 약간 내부자들이라든지 막 그 정치권과 그 사기치는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서로 약간 좀 뒤를 봐주고 그러면서 결국 진짜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사건인데 저는 이렇게 큰 사건인 줄 진짜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미처 몰랐어요. 1조 원대까지 이렇게까지 이 사건이 큰 사건인 줄 잘 몰랐고. 이게 사실은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이게 오랜 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길게 3-40분 보지 않으면 네. 전체를 꿰긴 좀 어려운 사건이에요. 예. 어떻게 취재하게 된지 취재 경위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지난달에 아마 한국일보 기사였던 것 같은데 신문을 저희는 이제 보는 게 이제 일이니까 봤는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은 경찰이 있는데 뇌물 받은 경찰은 이미 구속돼서 5년형을 받았거든요. 징역 예. 5년이면 굉장히 세게 받았잖아요. 근데 네. 뇌물 준 사람은 기소를 하지 않다가 4년 만에 기소를 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하나를 보게 된 거죠. 근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재판에도 안 넘기고 검찰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4년이 지나서 넘긴다는 건 어쨌든 뭐 왜 지금 이렇게 넘기지? 뭐 이런 걸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김성훈 대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는 건데. 이 사건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김성훈 대표가 이제 다단계로 유사수신 행위로 네. 이제 사기를 쳐서 그걸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복역 중인 상태고 지금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죠? 뇌물 사건이 이제 추가된 거죠 이번에. 최과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제 넘겨졌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이템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되게 좀 화가 났던 것이 물론 600억 원대도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만 이게 조 단위로까지 피해액이 늘어날 정도까지 왜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를 했는가 이 지점이거든요. 1조 원이라는 말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입에 담을 일이 없을 정도의 그렇죠, 돈이잖아요. 그렇죠, 일이 그렇죠. 공이 몇 개죠? 예.
공이 10개인가? 천- 11개인가? 아니 억이 자막 8개니까 자막으로 갑시다. 예. 자막으로 600억, 1000억. 공이 몇 개인지는 세서. 이게 어쩌다가 600억이 그렇게 1조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600억대 한번 잡혔는데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사이에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뭐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오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오히려 더 홍보를 하고 별 문제 아니었다. 네, 별 문제 아니고 이거는 뭐 재벌처럼 3년에 5년 남았다. 어. 우리 지난 방송에서 한번 짚었었잖아요. 예. 3호 법칙이라고. 예. 나 세다. 자기도 재벌급이다. 이렇게 오히려 광고로 활용을 한 셈이죠. 참 이게 원래 죄가 아닌데 국내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사로 됐고 그래서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세일즈 홍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참 유사수신과 관련된 아이템을 우리가 처음 다룬 것도 아니지만 뭐 여러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저거의 왜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옵티머스도 했었고 뭐 라인펀드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네.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을 늘 주겠다. 그렇죠.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거. 일단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원금 보장이라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 뭐 이런 거였고 이 종류만 바뀌었으면 이거는 홍콩에 뭐 투자하는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단계 사기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이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때만 해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했거든요. 그분은 이제 의료 기기 물건이 있었군요. 물건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금융 상품을 가지고 팔기 시작한 건데 원금 보장 그러면서 동시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싶으면 사실 혹하긴 하죠.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죠. 네.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진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건이 커지는 데는 이 김성훈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인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뒷배를 봐준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야 아까 그 판넬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우리 그 오늘 첫 번째 VTR에서도 뭐 유력 국회의원들이 막 축사 보내고 막 네네. 화환 막 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다 화환 보내고 막 여기- 이러니까 여기다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데 네. 이제 피해자들이 사실 다 의심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의심할 만할 때쯤이면 이런 인맥의 뭐 축하 영상이 등장한다던가 화환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믿어버린 거죠. 이분들의 이런 권위와 이런 인지도 때문에 피해들이 더 피해가 커졌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판넬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구속 중이고 집행유예. 음. 이고 여기 구속 네. 중이고. 여기가 그 말하자면 이제 5년을 받았다는 윤땡땡 맞습니다. 경위가. 이분이 이제 4년 전에 이미 감옥에 갔는데 음. 돈을 준 사람이 지금까지 처벌을 안 받고 있다가 음. 최근에 기소가 된 겁니다. 야,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서로 다 알게 된 걸까요? 이 회장이라는 분이 원래 마당발이라고는 뭐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충청 지역의 정당이 자민련 그렇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유민주연합. 거기에 이제 뭐 후원회장을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한 거물이었고 이제 이분의 그런 충청 인맥, 고향, 선후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걸 얻게 되죠. 그 요즘에 그 가짜 수산업자 그렇죠. 사건 봐도 네. 이 가짜 수산업자가 조선일보 기자를 한 명 알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 기자가 김무성 의원과 가까워서 이렇게 막 갑자기 삽시간에 퍼지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키맨이 있는 거죠. 키맨이 어. 있으면서 쫙 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인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경찰을 그냥 쥐락펴락하고 이런 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은 뭐 진짜 좀 놀랍는 내용이 있죠. 내가 사건 지휘한 대로 해라는 그렇죠.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저는 아주 누구를 구속시켜라. 예. 뭐 이렇게 고소 사건 하나 들어갈 거다. 뭐 음. 이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상식 바뀐 게 사실 그 윤경이가 승진을 부탁을 했는데 들어준 거 아닙니까 사실? 들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진했습니다. 특진.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윗사람 돈을 매긴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대한민국에서. 검찰에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김성훈 대표가 자기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은수 전 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 뇌물 수수 혐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승진해지는지는 미스터리지만 하긴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근데 사실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면 거의 경찰 전체 넘버 2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경찰청장 다음이라고 청장 다음이라고 봐도 네, 무방하지 가장 잘 않습니까?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와, 이게 너무 복잡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 껴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중반에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시는 우리 부장검사님. 이렇게 빼놓을 수 없죠. 네. 이거 보면서 저는 그 한명숙 전 총리 그 증인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비방록도 나왔었고 그때 맞습니다. 이제 네. 불러다가 밥 먹이고 증언 연습시키고 이런 이제 검찰의 되게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약간 비슷하네요, 좀 느낌이. 그렇죠. 그 근본적으로 출정이라는 제도의 결국에 음. 문제인데요. 검찰이 이제 수감자,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검사실로 불러내서 조사를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닌가. 물론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어떤 사건을 제보받거나 딜이 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이게 사실은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검사와 죄수 시리즈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이 특수수사라는 게 대단한 특수수사 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횡령이나 뭐 이런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죄수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갖다가 더 기소하지 않을게 또는 어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다른 범죄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식의 수사 기법을 썼던 거거든요.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했던 출정 같은 관행, 공개된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거기 같은 경우도 이미 기결수, 자기가 형이 이제 결정이 확정이 된 됐죠. 기결수를 네. 불러다가 너 다시 다른 사건 자백해 이런 식으로 음. 검사가 몰아쳐서 그 다른 사건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식의 이런 출정 관행까지도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증인 사건도 그때 뭐 70 몇 번을 불러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록이 있는 건 10번 정도밖에 그렇죠. 없고 그게 또 60번 문제였죠. 정도는 없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 수감자가 검사실에 왔으면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그렇죠. 공적인 일이니까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했는지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지 뭐 전화는 외부와- 누구랑 네,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야, 그런데 심지어 내 돈 통장 관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검사실에서 만나게 해줬다. 찜찜하네요. 이게 사실 정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검사실 안에서 이런 2차 범죄 모의가 가능했다. 물론 뭐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만하다. 라고 좀 판단이 돼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김성훈 이 대표의 이 2차 범죄 모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김영일 검사의 반론도 저희가 물어봤죠. 네, 물론 뭐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요. 다만 이게 저희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취재한 뉴스타파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서로 다른 사건 때문에 이제 수감자들을 불렀다. 이제 이게 한 씨라는 인물이 또 있고 나가서 이제 또 2차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한 씨고 김성훈 대표가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계속 김영희 검사실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성훈 대표라는 사람이 큰 도둑 그리고 이 말씀하신 한모 씨가 큰 도둑의 돈을 그걸 또 훔쳐보려고 한 작은 도둑인데 이 액수도 만만치는 않을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이 김성훈 대표는 이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감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피해자들한테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뭐 이런 합의서 같은 거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 씨라는 사람은 소액이었어요. 사기 금액이 2억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2억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보석으로 나가면서 김성훈 대표 대신에 처벌 불원서를 받아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성훈 대표한테 막대한 돈을 받아낸 거죠, 사실.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영일 검사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아주 핫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대검 수사정책관실. 그쵸. 네, 네. 예전에는 범정이라고 불리던.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왜 핫해졌냐면 최근에 어쨌든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논란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 그렇죠. 손준성 손준성 검사 검사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근무했던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 윤 후보 측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추정되는 곳에 이분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일 검사도. 그 손준성 검사가 지금 이제 뭐 측근이 아니다 맞다 하는 건 이제 그분이 그쪽으로 온 게 이제 시점이 2020년 이제 추미애 장관 이후라서 이제 뭐 네. 말이 왔다가 이게 서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김영일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일로 왔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손준성 검사보다 먼저
요직에 와 있었고요. 그렇네요. 네. 이게 어쨌든 검찰총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김영일 검사와 관련해서는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칭찬을 했다고. 네. 이게 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네. 주장을 했고 이 발언에 상당한 이제 좀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시점이 아니라 훨씬 전에 이미 지난 5월에 본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뭐 되게 장소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윤석열 후보 측은 어쨌든 간에 뭐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주장일 뿐이다. 음. 네.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 사실 한 방에 또 저희가 짧게 정리를 보통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게 그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기꾼이 껴들어가지고 이게 훨씬 징역을 세게 맞을 수 있는 게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큰 사기를 쳐가지고 1조 원대까지 피해 금액은 늘어났고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도 다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 정작 사기를 치고 이 뇌물을 줬던 이 당사자는 결국 이제 와서 뇌물건과 관련해 갖고는 재판에 들어갔다. 너무 복잡한 사건이라서 사실 이게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쭉 한번 정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각 기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취재를 쭉 해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기분이 좀 사실 아직도 좀 못 다뤘다는 얘기도 많죠.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사실은.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사실 피해자들이 되게 주장하는 거는 이제 김성훈의 은닉 재산이 그렇지 지금 수백억 원이 더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수백억만이 아니 더 단정적으로 말하지 네네, 맙시다. 되게 많은 거 그렇지만, 추정되는데 이게 과연 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해자들의 돈을 빨리 찾아서 가져와야 그렇죠. 피해자들의 피해 피해자들이 회복이 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얼마만이라도 받을 예. 수 있겠죠. 지금 예. 그게 안 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되게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서 검찰에 제출했는데도 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가요? 지금. 야 그러면은 2탄을 준비하겠네요? 아, 그건 이제 저희가 교수님과 상의 시청을 좀 보고 예. 시청을 좀 보고 우리 또 그렇지 시청률을 버리고 상을 취했던 우리 곽승규 기자이기 때문에 이번 오늘 방송의 시청률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게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보셨으면 너무 재밌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부터 보시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좀 아쉽네 정말. 이게 다시 보기라도 혹시 지금 중간에 보신 분들 다시 보기라도 꼭 처음부터 한번 봐보시면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예. 곽승규 기자가 또 잘 정리해서 인터넷용 우리 기사를 또 써서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걸 좀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눈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특히 피해자분들 부분은 저희가 계속 놓치지 않고 취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피해 복구가 진짜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조금 더 우리가 파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되게 사실 지금 여전히 뭐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문제고요. 검찰의 수사 관행도 저희가 짚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계속 놓치지 않고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어려운 내용 취재하느라 곽 기자 진짜 고생하셨고요. 이게 이게 다른 신문에 나왔던 작은 기사 하나가 결국 이런 또 나비 효과로 이렇게까지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또 탄생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그리고 우리 김현욱 기자도 오늘 첫 녹화 고생 정신이 많으셨고 없습니다. 이거 저기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오늘은 두 분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거 좋죠. 네. 그걸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오셨는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까먹었는데. 그러면은 다시 알려주시죠. 곽승규 기자의 시범을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김효혁 앵커가 한번 하시는 걸로.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사수, 본방 알림 사수는 뭐야? 알림을 왜 사수를 해? 그렇네요. 네. 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자,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